옛날에 나무로 만들어 등에 지고 짐을 나르던 도구는 무엇일까요? 1번 멜대, 2번 삼태기, 3번 물찌개, 4번 지게. 지게는 우리나라 전통 운반 도구로 나무로 만든 틀을 등에 지고 짐을 날랐습니다. 물찌개는 지게에 양동이를 걸 수 있게 만든 특수한 형태로 물을 길어 나를 때 사용했다는 점에서 일반 지게와 구분됩니다. 삼태기는 짐을 등에 지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들고 흙이나 거름을 담아 나르는 도구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둥글고 넓적한 돌 두 짝을 포개어 콩이나 곡식을 갈 때 쓰던 도구는 1번 절구, 2번 맷돌, 3번 확도, 4번 다듬이돌. 맷돌은 위아래 두 짝의 둥근 돌을 포개고 손잡이를 돌려 콩이나 곡식을 곱게 가는 데 사용한 도구입니다. 확독은 맷돌과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의 오목한 돌그릇에 곡식을 넣고 방망이로 문질러 으깨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절구는 곡식을 가는 것이 아니라 공이로 내리쳐 찢는 도구로 세 가지 도구 모두 곡식 손질에 쓰였지만 사용 방식이 각각 다릅니다. 목화솜이나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내던 둥근 바퀴 모양의 도구는 1번 물레, 2번 얼레, 3번 다듬이돌, 4번 배틀. 물레는 둥근 바퀴를 손이나 발로 돌려 목화솜이나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내던 도구입니다. 배틀은 물레로 뽑은 실을 가지고 옷감을 짜는 큰 기구로 물레와는 작업 단계 자체가 다릅니다. 얼레는 연을 날릴 때 실을 감고 풀어주는 도구로 실을 뽑는 물레와는 전혀 다른 용도로 쓰였습니다. 전기가 없던 시절 기름을 담아 심지에 불을 붙여 방을 밝히던 도구는 1번 촛대, 2번 화로, 3번 부싯돌, 4번 등잔. 등잔은 그릇에 기름을 담고 심지를 꽂아 불을 붙여 어두운 방을 밝히던 전통 조명 도구로 흔히 호롱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화로는 조명이 아니라 숯불을 담아 방을 덮이거나 요리를 하는 데 쓰인 도구라는 점에서 등잔과 용도가 다릅니다. 부싯돌은 불꽃을 일으켜 불을 붙이는 데 쓰는 도구로 등잔에 불을 켤 때 부싯돌로 먼저 불씨를 만든 뒤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밭에 잡초를 뽑거나 흙을 매는 데 사용한 손잡이가 짧고 끝이 구부러진 날을 가진 농기구는 무엇일까요? 1번 낫, 2번 호미, 3번 쟁기, 4번 삭. 호미는 자루가 짧고 날이 구부러져 있어 쪼그려 앉아 밭을 매거나 김을 맬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농기구입니다. 비슷하게 생겼다고 헷갈리기 쉬운 낫은 날이 초승달 모양으로 곡선을 이루며 곡식이나 풀을 베는 데 사용된다는 점에서 용도가 전혀 다릅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호미가 정원 가꾸기 도구로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며 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초승달 모양의 날이 달려있어 벼, 보리, 풀 등을 베는 데 사용하던 농기구는 무엇일까요? 1번 쟁기, 2번 호미, 3번 낫, 4번 도끼. 낫은 손잡이에 곡선 모양의 날카로운 날을 붙여 곡식이나 풀을 베어내는 데 사용한 대표적인 농기구입니다. 밭을 매는 호미와 달리 낫은 무언가를 베는 용도로 쓰였다는 점에서 쓰임새가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는 속담은 낫의 모양이 기역자와 비슷한 데서 유래했다고 전해집니다. 옛날 화장실이 멀리 떨어져 있던 시절 방 안에 두고 밤에 소변을 보던 그릇은 무엇일까요? 1번 항아리, 2번 함지박, 3번 소반, 4번 요강. 요강은 노쇠나 도자기로 만들어 방 안에 두고 사용한 실내용 변기로 특히 추운 겨울밤 화장실까지 가기 힘들 때 요긴하게 쓰였습니다. 곡식이나 반찬을 담던 함지박,
밥상으로 쓰던 소반과는 전혀 다른 용도의 물건이라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노쇠로 만든 요강은 시집갈 때 혼수품으로 가져가기도 할 만큼 귀한 살림살이 중 하나였습니다. 숯불을 담아 방안을 따뜻하게 하거나 음식을 데우는 데 사용하던 그릇은 무엇일까요? 1번 화로, 2번 소반, 3번 시루, 4번 항아리. 화로는 흙이나 노쇠로 만든 그릇에 숯불을 담아 난방과 조리를 겸했던 생활도구로 인두를 달구어 다림질을 할 때도 화로의 불씨를 이용했습니다. 떡을 찔 때 사용하던 시루는 밑에 구멍이 뚫려 김을 통과시키는 용도라는 점에서 화로와는 전혀 다릅니다. 옛날에는 화로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것이 며느리의 중요한 살림 솜씨 중 하나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밑바닥에 여러 개의 구멍이 뚫려 있어 솥 위에 얹고 김을 올려 떡이나 쌀을 찌는 데 사용하던 질그릇은 무엇일까요? 1번 시루, 2번 항아리, 3번 자배기, 4번 옹기. 시루는 바닥에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어 솥에서 올라오는 수증기로 떡이나 쌀을 찌는 데 사용한 전통 질그릇입니다. 항아리나 옹기는 구멍이 없이 곡식이나 장을 저장하는 용도였다는 점에서 시루와 뚜렷이 구분됩니다. 시루떡이라는 이름도 바로 이 시루에 쪄서 만든 떡이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벼농사를 짓고 남은 짚을 엮어서 만들어 옛날 서민들이 가장 흔히 신던 신발은 무엇일까요? 1번 집신, 2번 미투리, 3번 남학신, 4번 고무신. 집신은 볏짚을 엮어서 만든 신발로 조선시대 서민들이 가장 흔하고 저렴하게 신던 신발이었습니다. 남학신은 나무를 통째로 파서 만든 신발이고 미투리는 삼이나 완골 같은 재료로 집신보다 촘촘하고 튼튼하게 엮은 고급 신발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집신은 쉽게 닳았기 때문에 먼 길을 떠날 때는 여벌의 집신을 함께 챙겨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빨래한 옷감을 2개의 방망이로 두드려 구김을 펴고 윤을 내던 판판한 돌은 1번 홍두깨, 2번 인두, 3번 다듬이돌, 4번 빨래판. 다듬이돌은 옷감을 올려놓고 다듬이방망이로 두드려 구김을 펴고 윤기를 내던 판판하고 매끄러운 돌입니다. 홍두깨는 다듬이질을 하기 전 옷감을 팽팽하게 감아두는 둥근 나무 막대로, 다듬이돌과는 다른 준비 단계의 도구입니다. 인두는 숯불을 담아 옷의 좁은 부분을 다리는 도구로 다듬이질과는 별개로 마무리 손질에 쓰였습니다. 나무나 돌을 파서 만든 통에 곡식을 넣고 공이로 내리쳐 찢던 도구는 1번 방아, 2번 절구, 3번 확독, 4번 맷돌. 절구는 나무나 돌을 오목하게 파서 만든 통에 곡식을 넣고 절구공이로 내리쳐 찢는 도구로 가정에서 소량의 곡식을 손질할 때 주로 사용했습니다. 방아, 특히 디딜방아는 발로 밟아 공이를 움직이는 큰 장치로 절구보다 더 많은 양의 곡식을 찌을 때 쓰였다는 점에서 규모와 작동 방식이 다릅니다. 맷돌은 찢는 것이 아니라 갈아서 가루를 내는 도구라는 점에서 절구와 근본적인 작동 원리 자체가 다릅니다. 오목한 판에 숯불을 담아 옷깃이나 소매처럼 좁은 부분을 다리던 도구는 1번 부젓가락, 2번 화로, 3번 인두, 4번 다리미. 인두는 우묵한 인두판에 숯불을 담아 달군 뒤 옷깃이나 소매처럼 좁고 세밀한 부분을 다리는 데 사용한 도구입니다. 다리미는 바닥이 넓적한 그릇 모양으로 옷감의 넓은 면을 펴는 데 사용해 인도와 용도가 구분됩니다. 부젓가락은 화로 속 숯불을 뒤적이거나 짚는 금속 도구로 다림질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름철 더위를 식히기 위해 팔다리를 걸치거나 안고 자던 길쭉한 대나무 엮음 도구는 1번 죽부인, 2번 베개, 3번 돗자리, 4번 부채. 죽부인은 대나무를 얼기설기 엮어 원통형으로 만든 여름철 침구로 통풍이 잘 되어 팔다리를 걸치거나 안고 자면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채는 손으로 붙여 바람을 일으키는 도구이고 돗자리는 바닥에 까는 자리라는 점에서 죽부인과는 사용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죽부인이라는 이름은 대나무로 만든 아내라는 뜻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지며 주로 남성들이 사용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아궁이에 불을 뗄 때 장작을 밀어넣거나 재를 해치던 나무 막대는 1번 화로, 2번 부젓가락, 3번 부직갱이, 4번 풀무. 부직갱이는 아궁이 앞에서 불을 다룰 때 쓰던 나무 막대기로 장작을 밀어넣거나 타고 남은 재를 해치는 데 사용했습니다. 부젓가락은 화로 속 숯불을 집어옮기는 금속 집게 형태의 도구로 재질과 사용 장소가 부직갱이와 다릅니다. 풀무는 바람을 불어넣어 불씨를 살리는 기구로 대장간에서 쇠를 달굴 때 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부직갱이와 목적이 구분됩니다. 긴 막대 끝에 회전하는 짧은 막대들을 매달아 콩이나 보리 등을 두드려 나다를 터는 데 쓰던 농기구는 무엇일까요? 1번 멍석, 2번 절구, 3번 도리깨, 4번 키. 도리깨는 긴 자루 끝에 회전하는 회초리 같은 나무를 매달아 놓은 도구로 이것을 휘둘러 곡식 이삭을 두드리면 나달이 떨어져 나오는 원리를 이용했습니다. 곡식을 찢던 절구나 곡식을 널어 말리던 멍석과 달리 도리깨는 이삭에서 나달을 떨어내는 타작 전용 도구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지금도 시골 장터나 민속촌에서 도리깨질 체험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을 시줄과 낫줄로 엮어 삼배나 명주 같은 옷감을 짜던 커다란 나무틀은 무엇일까요? 1번 다리미, 2번 재봉틀, 3번 배틀, 4번 물레. 배틀은 낫줄 사이로 북에 감긴 시줄을 오가게 하여 한 올 한 올 천을 짜내는 전통 방직기구로 사람이 앉아서 발판과 손을 동시에 움직이며 작업했습니다. 목화솜이나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내는 물레와는 작업 단계가 다른데 물레로 실을 만든 뒤 배틀로 그 실을 옷감으로 짰다는 순서 차이가 있습니다. 배 짜는 소리, 라 불리는 민요가 있을 정도로 배틀 작업은 오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곡식을 까불러겨나 쭉정이를 날려보내던 앞이 넓고 부채꼴 모양인 도구는 무엇일까요? 1번 삼태기, 2번 키, 3번 멱서리, 4번 소쿠리. 키는 대나무나 쌀이나무로 엮어 만든 넓적한 부채꼴 도구로 곡식을 담고 위아래로 까부르면 가벼운 겨나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게 됩니다. 흙이나 거름을 퍼나르던 삼태기와 모양이 비슷해 보이지만 삼태기는 운반용이고 키는 곡식을 골라내는 성별용이라는 점에서 용도가 다릅니다. 옛날에는 밤에 오줌을 싼 아이에게 키를 씌워 이웃집에 소금을 얻으러 보내는 풍습이 있었을 만큼 생활 속에 깊이 자리한 도구였습니다. 빗살이 매우 촘촘하여 머리에 이나 석회를 잡는 데 사용하던 빗은 무엇일까요? 1번 얼레빗, 2번 비녀, 3번 족두리, 4번 참빗. 참빗은 대나무를 가늘게 쪼개 촘촘하게 엮어 만든 빗으로 빗살 사이가 매우 좁아 머리카락 속에 이나 석회 같은 것을 걸러내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반면 얼레빗은 빗살 간격이 넓어 엉킨 머리를 대강 정리하고 모양을 잡는 용도로 사용되어 참빗과는 쓰임이 구분됩니다. 예로부터 참빗과 얼레빗을 함께 갖추는 것을 빗한벌이라 불렀으며 혼수품으로도 마련하던 물건이었습니다.
바느질할 때 바늘에 찔리지 않도록 손가락 끝에 끼우던 작은 도구는 무엇일까요? 1번 인두, 2번 골무, 3번 실패, 4번 반찌꼬리. 골무는 헝겊이나 가죽을 여러 겹 겹쳐 만들어 손가락 끝에 끼우는 작은 보호도구로 두꺼운 천을 바느질할 때 바늘을 밀어넣는 힘을 받쳐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바느질 도구를 모아 담던 상자인 반찌꼬리와 혼동하기 쉬운데 반찌꼬리는 골무, 실, 바늘, 가위 등을 함께 보관하는 통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옛날 여인들은 골무에 예쁜 자수를 놓아 장식하기도 하여 실용성과 함께 멋을 담은 소품이기도 했습니다. 소의 목에 멍에를 씌워 끌게 하여 논밭의 땅을 깊이 갈아엎는 데 사용하던 농기구는 무엇일까요? 1번 세스랑, 2번 쟁기, 3번 썰에, 4번 호미. 쟁기는 소가 끄는 힘을 이용해 논밭의 흙을 깊이 갈아엎던 대표적인 전통 농기구입니다. 비슷하게 소가 끄는 농기구인 썰에는 갈아놓은 논바닥의 흙을 잘게 부수고 평평하게 고르는 데 사용된다는 점에서 쟁기와 용도가 다릅니다. 호미는 사람이 손으로 잡고 밭에 김을 매는 작은 농기구라는 점에서 쟁기와는 크기와 쓰임이 확연히 구분됩니다. 숯불을 담을 수 있는 넓적한 밑판을 가지고 있어 옷감의 넓은 면을 문질러 다리던 도구는 무엇일까요? 1번 인두, 2번 다리미, 3번 곰방대, 4번 화로. 다리미는 숯불을 담는 넓적한 그릇 모양의 밑판을 가지고 있어 뜨거운 열로 옷감의 넓은 면을 문질러 구김을 펴던 도구입니다. 비슷한 원리지만 인두는 크기가 작고 손잡이가 길어 옷깃이나 소매처럼 좁고 세밀한 부분을 다리는 데 사용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화로는 다리미나 인두에 쓸 숯불을 담아 보관하던 그릇으로 이 도구들의 여러 역할을 했습니다. 다듬이질을 하기 전 옷감을 팽팽하게 감아 다듬이돌 위에 올려놓던 둥근 나무 막대는 1번 빨래방망이, 2번 홍두깨, 3번 빨랫줄, 4번 다듬이방망이. 홍두깨는 굵고 둥근 나무로 만든 막대로 옷감을 팽팽하게 감아 다듬이돌 위에 올려놓아 다듬이질을 준비하는 데 사용한 도구입니다. 다듬이방망이는 실제로 옷감을 두드리는 데 쓰는 두 개의 방망이를 가리키므로 홍두깨와는 역할이 분명히 다릅니다. 홍두깨도 3년을 만지면 절구공이가 된다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 홍두깨는 일상 속에서 매우 친숙하고 상징적인 도구였습니다. 곡식 열대에 해당하는 부피 단위이자 그것을 재던 나무 용기를 함께 이르는 말은 1번 돼, 2번 섬, 3번 홉, 4번 말. 말은 전통 부피 단위로 한 말은 열대에 해당하며 이를 재는 나무로 만든 사각형 용기 자체도 말이라고 불렀습니다. 되는 말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단위이자 용기이고 홉은 되의 10분의 1로 더 작은 단위여서 셋 다 헷갈리기 쉽지만 크기 순서가 서로 다릅니다. 참고로 섬은 10말, 즉 100대에 해당하는 가장 큰 단위로 쌀 한 가마니 분량과 비슷하게 여겨졌습니다. 지피나 대나무로 엮어 만들어 흙, 거름, 곡식 등을 퍼담아 나르던 삼각형 모양의 도구는 1번 멱서리, 2번 소쿠리, 3번 삼태기, 4번 가마니. 삼태기는 지피나 대나무를 엮어 만든 삼각형 모양의 도구로 앞부분이 트여 있어 흙이나 거름, 곡식 등을 퍼담아 옮기는 데 사용했습니다. 소쿠리는 대나무로 짠 둥근 바구니 형태로 주로 곡식이나 채소를 담아 보관하는 용도였다는 점에서 삼태기와 모양과 쓰임이 다릅니다. 멱서리는 지프로 만든 큰 자루 형태의 용기로 곡식을 저장할 때 썼고 가마니는 짚을 촘촘히 짠 포대로 쌀 등을 대량으로 담아 운반, 저장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넓적한 삼날에 자루를 달고 양옆에 줄을 매달아 여러 사람이 함께 흙을 파서 던지던 도구는 무엇일까요? 1번 가래, 2번 쟁기, 3번 극쟁이, 4번 삭. 가래는 삭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날 양쪽에 끈을 매달아 두세 사람이 함께 줄을 당기며 흙을 멀리 퍼던질 수 있도록 만든 협동 작업용 도구입니다. 혼자서 사용하는 삽과 달리 가래는 여러 사람의 호흡이 맞아야 제대로 흙을 던질 수 있어 둑을 쌓거나 논둑을 정비하는 큰 공사에 주로 쓰였습니다. 가래질이라는 말은 여기서 유래했으며 지금도 대규모 협동 작업을 비유할 때 종종 쓰이는 표현입니다. 손잡이를 돌리면 바람이 일어나 곡식에 섞인 겨나 먼지를 날려보내던 나무 기계는 무엇일까요? 1번 풍구, 2번 맷돌, 3번 도리깨, 4번 키. 풍구는 내부에 날개가 달린 바퀴가 있어 손잡이를 돌리면 강한 바람이 만들어지고 그 바람으로 곡식에 섞인 겨나 먼지, 쭉정이를 날려 알곡만 골라내는 원리로 작동하는 도구입니다. 사람이 직접 손으로 까불러야 하는 키에 비해 풍구는 더 많은 양의 곡식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어 근대식 농기구로 여겨졌습니다. 풍구는 지역에 따라 풍로라 불리기도 했으며 근대화 이후 정미소에도 비슷한 원리의 기계가 사용되었습니다. 도끼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날이 자루와 직각으로 달려있어 나무의 표면을 깎아 다듬던 목공 도구는 무엇일까요? 1번 끌, 2번 톡, 3번 대패, 4번 자기. 자기는 날이 자루의 직각으로 붙어 있어 도끼처럼 내리찍으며 통나무의 거친 표면을 깎아내는 초벌 목공 도구로 주로 기둥이나 대들보를 다듬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반면 대패는 날을 밀어서 나무 표면을 얇고 매끄럽게 마무리하는 도구라는 점에서 거칠게 깎는 자기와 정밀하게 다듬는 대패는 작업 순서와 용도가 서로 다릅니다. 서투른 목수가 연장 나무란다 는 속담에서 말하는 연장에는 이 자기와 대패, 끌 같은 도구들이 포함됩니다. 서너 개의 뾰족한 쇠발이 달려있어 두엄이나 흙을 뒤집거나 곡식을 널 때 사용하던 농기구는 무엇일까요? 1번 도리깨, 2번 가래, 3번 갈퀴, 4번 쇠스랑. 쇠스랑은 서너 개의 뾰족한 쇠발이 삼지창처럼 달려있어 두엄이나 퇴비를 뒤집거나 흙을 파헤치는 데 사용한 농기구입니다. 갈퀴는 발이 훨씬 가늘고 촘촘하게 많이 달려있어 낙엽이나 건불처럼 가벼운 것을 긁어 모으는 데 적합해 쇠스랑과 쓰임새가 다릅니다. 도리깨는 콩이나 보리 같은 곡식의 나다를 두드려 터는 타작도구로 생김새와 용도 모두 쇠스랑과 전혀 다릅니다. 저울대에 눈금을 새기고 추를 이동시켜 균형이 맞는 지점을 찾아 물건의 무게를 재던 전통 저울은 무엇일까요? 1번 접시저울, 2번 돼, 3번 대저울, 4번 물시계. 대저울은 저울대에 눈금을 새기고 추를 좌우로 이동시켜 평형을 이루는 지점을 찾아 무게를 측정하던 전통 저울입니다. 흔히 떠올리는 양팔저울인 접시저울과 달리 대저울은 손잡이를 들고 추의 위치만 옮기면 되어 휴대와 사용이 훨씬 간편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시계는 시간을, 되는 부피를 재는 도구라는 점에서 무게를 재는 대저울과는 아예 용도 자체가 다릅니다.